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보통신기사 2023년 3월 21일 시행된 마지막 교과목 컴퓨터 일반 및 정보 설비 기준입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보면 인프라 보안에 관한 문제예요. 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컴퓨터 자체의 어떤 하드웨어, 그래서 뭐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그다음에 기타 주변 장치, 우리가 페리페럴이라고 하죠. 그다음 운영 체계는 우리가 뭐 OS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뭐 리눅스냐, 유닉스 프로그램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좀 빅데이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트, 데이터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를 구축할 때 이걸 가상화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산실에 컴퓨터를 두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전산실에 둘 수가 있어요.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는 랜이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일부 저쪽 그 정보통신 네트워크 과목도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근데 그쪽은 주로 웬 중심이나 하면 이건 랜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프라 강화에 대한 보안 문제가 컴퓨터 일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 OS, DB,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기술, 보안에 관한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일반 과목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통신 설비, 정보 설비 기준은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뭐 정보 전송 일반, 주로 전송 일반은 선로 관로 주로 중심했다고 보면요, 정보통신기기는 설비 중심이었고요. 그걸 묶으면 이제 망이 돼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됐고, 정보 시스템은 전산실에 관한 거잖아요. 이제 그 전체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 기준에 관한 것들이 정보 설비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바로 법규가 거기에 해당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군해통신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술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영상정보 처리기라고 하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하는데,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설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설비 기준에서 또 응용적인 부분은 공사도 있지만 설계도 있고, 설계도 있지만 또 감리가 있는데, 바로 공사나 설계나 감리에 관한 내용도 정보 설비 기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됐고, 이거는 정보통신공사법 근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도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정보통신 설비 기준에 해당된 내용인데, 거의 문제가 보면 반반이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 일반이 한 13문제까지 나오고, 일반 정보 전송 일반은 7개뿐이 안 나오는데, 사실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는 정보 설비 기준이 더 범위가 한 10개 정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컴퓨터 일반과 정보 설비 기준에 관한 출제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1번, 다음 지문과 같은 가정할 때 무한히 명령문을 수행해서 몇 배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냐, 몇 배 이상의 성능하냐. 자, 5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기법에서 성능 향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결국은 5단계 파이프라인이니까요, 5배가 좋아진 거야. 5배가 5단계니까. 그래서 이거는 5단계 파이프라인 5단계 수렴이다, 5배 수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우리가 이제 기억 장치에는 CPU의 하나의 이제 기억 장치에는 우리가 반도체 기억 장치로 대표가 롬이 있고 람이 있죠. 자, 이거는 기억된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이거 우리가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떤 특수한 용도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기억 장치로 많이 쓰는데, 이 롬에는 SRAM이 있고 DRAM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P롬도 롬도 뭐 P롬, EP롬, 뭐 EAP롬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롬은 기억되어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지웠다가 썼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종류에는 스태틱 있고 다이나믹 램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롬과 달리 램은 기억 내용을 자유롭게 읽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지우고 읽고 쓸 수가 있죠. 지웠다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RAM과 DRAM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기억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그죠? 요거는 전원이 끊어지면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 그 다음에 SRAM은 DRAM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이게 답이네요. 이게. 그 다음에 DRAM은 전화량을 정보로 나타내면 대용량 기억장치 구성에 작업하다. 그래서 요거는 SRAM이 빠르고 소비 전력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DRAM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적으며 가격이 비싸다. 그게 SRAM의 특징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적고 가격이 비싸다.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적고 가격이 비싸다.